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쉽게 볼 수 있는 숫자의 하락폭은 아니죠. 그래서 고생이 좀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4층 채널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눌러주시고 아이디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RB2019 입력해서 친구 추가 버튼 마지막으로 눌러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은 저희랑 언제든지 친구 추가가 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놓고 나서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이 뭐죠? 스카이코비1이라고 하는데요, 허가가 임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이거 하나 보고 끌고 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 안정처는요, 4월 29일이죠. 자체 개발했던 코비1, 스카이코비1 멀티주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그동안 심사를 진행해 왔고요. 일단 스카이코비1 멀티주는요, 한국을 포함해 왔고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서 면역 원성 임상 3상, 비교 임상이죠.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수행했고,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이고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용법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 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최종 점검위원회 3중 자문을 거쳐갖고 제품의 안정성,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진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 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기존에 허가했던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고요. 제출 자료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르면 6월 중에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늦어도 이르면 6월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번 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좀 접종을 1차는 다 맞은 상태잖아요.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이거 부스터샷으로서 임상 3상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 4차, 5차 이거를 이제 부스터샷으로 맞든지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새롭게 맞든지 이런 부분에 스카이코비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서도 저소득 국가죠. 예, 그쪽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새로운 변종이 나온다라는 이슈도 없고, 지금은 원숭이 도착 이슈가 좀 더 강하게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뭐 상승했을 때 모멘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수도 밀리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은 저가에서 또는 이 마지막 공포 단계를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에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독감과 수두서 엔데믹 출구를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게,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뭘로 먹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독감, 수두 백신 개발로 인해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겨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따르면은요, 이 회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CDMO 용역 매출 전체 매출이 28%였지만은 올 1분기까지 무려 80%까지 좀 치솟았다. 1분기 매출 871억 중에 697억이 코로나 백신 CDMO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노바백스의 물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글로벌 엔데믹 영역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너도 나도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노바백스는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시작을 하고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를 냈지만은 1분기 백신 판매량이 3,100만 도즈다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판매를 계획했던 20억 도즈의 1.5% 정도밖에 못 미쳤다. 노바백스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엔데믹으로 넘어갔을 때 새롭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감 백신을 생산을 재개하고 장티푸스라든지 대상포진, 수두 백신 등 주력 제품 성능 강화에도 힘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두 백신이 스카이 바리셀라는 국제 조달 시장을 통해하고 중남미 국가에 진출했고요. 국제 백신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장티푸스 백신은 국내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상업화 역량을 보유한 만큼 글로벌 거점 생산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CMO라든지 CDMO 수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CDMO까지 범위를 확대해갖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생산이 마무리되면은요, 당연히 원래대로 독감 백신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백신 포트폴리오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합병,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신사업을 전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손가락 빨고 있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의 지수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 이탈해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라인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 번씩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관점은 따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돈은 못 버는 회사로 전략을 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라인에서도 이 정도의 상승폭을 그려나갈 수 있는 여기에 모멘텀도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처럼 좀 단기적으로 빵빵빵 치는 거는 아니겠지만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추세의 전환적인 시점이 이 15만원 라인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추세가 전환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은 맞다. 다만 이 마지막으로 겁주기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수의 하락이. 그래서 이 겁주는 상태를 조금 더 내가 버텨낸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려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수가. 그랬을 때에는 우리는 기다린 만큼 더 밑에서 또는 기다린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 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우리가 맞서갖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갖고 반등 나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인 구간이 여기가 될 거고 2차적인 구간은 여기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또는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1차적인 매도, 2차적인 매도, 이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보기 싫다 라고 하시면은요, 영상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이대로만 클릭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 클릭 이대로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에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이걸로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을 했으니까 남은 기간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수요일날 있을 거 이 FOMC에서 뭐 빅스텝으로 시장을 누르느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 연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느냐, 이런 부분이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저희가 접근을 해도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은 거니까 미리 음봉의 공포스러움에 미리 넉넉고 손절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좀 버텨볼 수 있는 구간이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